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0.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8%가량 하락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도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관심 아직도 뜨겁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동안 중국 측에서도 일부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철회하거나 또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이 나와줬고, 나스닥 지수는 1.2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나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것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9.8%나 급등이 나와줬는데, 미국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2차 전지주들 좋았는데, 또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 0.3%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 자리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장 초반 5% 넘게, 에코프로는 6% 넘게 상승했었는데 이 부분 상승폭이 좀 반납됐다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훈풍을 이어받은 2차 전지주의 오늘 기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일부 종목들의 훈풍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주요 특징 종목, 특징 섹터로 볼 것 같으면 일단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무상으로 유심 교체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시면 SK텔레콤 대리점에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는 모습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우려하시는 분들 가서 유심치 빠르게 교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에 따라서 SK텔레콤의 주가는 하락, 그리고 반대로 KT와 LG화플러스의 주가는 상승하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돼서 보안 관련주들 오늘 상승 섹터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이에 따라 또 실적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 이에 따라서 오늘도 조선 관련주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수원의 체코 관련된 원전 최종 수주 계약 소식이 이제 곧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받아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으로 한 원전 관련주 흐름도 오늘 좋습니다. 또 이제 주말 한 주의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오늘 이 시간에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안호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푹 쉬면서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저도 주말 엄청나게 푹 쉬었습니다. 아유, 잘 됐어요. 왜냐면 이번 주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거창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크게 거창한 부분은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해결하지 못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시장이 뭐든지 다 확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좀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잠시 차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왜냐면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증시나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이 될 가능성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상승했던 기술주, 뭐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번 주 미증시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도 일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화면 전체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시장이 그냥 상승하긴 했는데 네. 뭐 없어요. 그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엔비디아만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3% 넘게 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 쪽에서는 테슬라만 올라갔어요. 어우.
근데 이게 무슨 뭐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투심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필라델피아 쪽에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나머지 반도체 지수가 올려가지고 필라델피아를 1% 이상 상승을 시키니까 또 한 반면 나스닥 쪽에 또 엔비디아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나스닥 소속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조금 올라갔다가 거기에 테슬라가 10% 정도만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냥 상승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투심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2%씩, 20%씩, 3%씩 상승됐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각 소속의 한 종목이 모멘텀을 삼아가지고 그 종목이 올라가서 그냥 지수만 견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스닥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금리 어쩌고 저쩌고 뭐 암호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에 대해서 일부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방향성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상승할 이유도 근거도 없지만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그동안 매파적이었던 부분보다는 이제는 완화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부분만 약간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원사님, 네. 안원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주 미증시는 어떻게 지수 쪽으로 올라갈까요? 어떠실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중국 측에 좀 손을 내밀기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벽을 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상승은 이어지기는 이어지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일기 때 경험해 보셨죠, 네. 안원사님? 일기 때 경험해봤던 사람들서 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주식하신 분들. 제가 트럼프 일기 때 또 우리 여기 방송 처음에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처음 방송에서 트럼프 정권이 두 번째 중간에 바이든 하면서까지 여기까지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은 금방 화해 못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거의 1년 9개월 동안 걸렸어요. 이 무역 전쟁이요. 중간에 어느 정도 일부 협상한 것도 있지만은 계속 무역 분쟁은 계속 일삼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에 따라 가지고 모멘텀이 몇 달 동안 상승한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상승한 모멘텀이 조선주하고 반선주였고 이 조선주하고 반선주가 합쳐지면은 하나 그룹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앞으로도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모멘텀을 봐야 하고 어떤 게 또 지수를 견인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전문가님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싸움이 빨리 끝나지 못할 수도 있다. 빨리 끝나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요. 그쵸? 트럼프 일기 정부 당시에도 그 화해까지 걸린 시간이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방심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두 사람의 말이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중국 측과 매일매일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또 우리 미국이랑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자고 하고 있고 네. 한쪽은 대답이 없고요. 네. 이 방향성이 아직도 실종된 부분이거든요. 아직 전체적인 방향성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윤준 아나운서도 그렇고 네. 뭐든지 결정돼야 매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아까도 내가 방송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네네. SK텔레콤이 5% 정도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빠지고 있으니까 사야겠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근데 속으로는 저는 비웃었죠. 왜 비웃었냐? 네. 이제는 떨어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앞으로 이 모멘텀이 어떻게 또 다른 데 쪽으로 반영이 될지 그걸 뭐 체크하고 사야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제 명함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저 여기 몇 층에서 방송하고 있는 주식 전문가 방송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아시기 좀 원하면서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시장 상인들도 아니고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그것보다는 앞으로 시장의 모멘텀이 또 어떻게 변질될 건지 그걸 체크해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아직도 시중입니다. 아직도 시중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반영성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설상 이 모멘텀이 만약에 반도체나 2차 전지로 갔다고 해도 지속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관세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 일종이 뭡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야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성이 안 나오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더 사야지. 아이 그게 무슨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돈만 있는 삶인 거예요. 머리였어야죠. 머리를.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네. 자, 일단은 계속 설명해 드리지만 저희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내내 강조했던 게 미래 반도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테크윙이었고 한미 반도체였고 DI. 뭐 DI 여러 가지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저희가 2주 동안 방송을 하면서 2주 동안 연속 갭상승이 나와줬어요. 와우. 제가 미래 항상, 반도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미래 반도체가 눌리고 있지만은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오늘 미래 반도체 눌리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2주 동안 미래 반도체만 얘기했어요. 반도체에서. 지금 보니까 차트가 굉장히 예뻐 보여요. 빠지니까 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빠지니까 저번 주에 상승했다가 또 눌리고 있구나. 눌리고 있으면은 이제 또 주포 세력이 또 올리면은 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당분간은 좀 조심합시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미래반도체 한 2주 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살짝 눌리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진입은 조금 무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하이닉스 쪽에서 좀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한미 반도체. 네. 그러면 세미텍, 한화비전. 하나비전. 네. 이 하나비전하고 한미 반도체. 원래는 한미 반도체가 독점으로 하이닉스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가 하나비전하고도 같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때문에 HBM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했으면 우리하고 독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더구나 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하나비전 쪽하고 법정 분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하나비전하고 계약하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갑질이다. 이거는 갑질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한미 반도체가 삼성하고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반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코에 테스트가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발표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내로 HBM 쪽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전문가님, 6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요? 네, 6월달에서 5월달쯤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또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번 년 안에 2분기 안에는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쵸. 삼성전자, 엔비디아양 퀄테스트 드디어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 이제 드디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주가를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비시비시합니다. 아침밥도 못 먹었는지. 거의 보합입니다. 보합이긴 한데 네. 여기서 정신밥을 더 먹여야 돼요. 그동안 뭐 반도체 보조금, 관세, 환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얼마나 찌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예 수급이 없다 보니까 이거 완전 고달고증이에요. 골다공증. 수급이 없으니까요. 완전 삐쩍 말랐어요. 수급에 구멍이 뽕뽕. 그러니까 이 고달고증에서 어떻게든 살 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디서 수급을 뺏어야 합니까? 정치 테마주. 그렇지. 정치 테마주로 쭉쭉 살쪄져 있는 돼지 저금통을 말라 비틀어버려야 돼요. 돼지를 이렇게 목을 그냥 이렇게 쪼여야 돼요. 그래야 돼지 저금통에서 수급이 분산이 돼가지고 기술주 쪽으로도 수급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환율 부분도 겹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세 부분이 첫 번째로 뚫려야 하는 거고요. 이따 삼성전자하고 저는 미래반도체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반도체는 약간 좀 조정을 줄 시간을 한번 줘보자고요. 조정을 줄 시간을 주고 한미반도체가 추후 삼성하고 붙을지 안 붙을지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삼성하고 붙지 않으면은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가 약간 좀 안타깝다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은 네. 기술력이 최고거든요. 네. 기술력이 최고인데 이 계약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가 부각을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이 통신만 통해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삼성은 5% 10% 올라가도요. 가자 하고 외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처음에 마음먹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장기 투자하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네. 일단 이 테슬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중요하죠. 지난 금요일에 좀 급등이 나와줬어요. 난 이제 힘들어요. 네. 테슬라에 열중할 거예요. 머스크 너무 고생했어요.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게 제가 우리 가족들 모임에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어우.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분이 매번 이렇게 광화문 가고 매번 어디 가십니다. 내가 누가 그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근데 그분이요. 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는 누구 할 것이냐, 정치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 그 정치 쪽으로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치 쪽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 너 방송할 때 빨간색 입고 나오더만. 아, 내가 빨간색 입고 나오는 게 내가 입고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냐고. 나 그냥 얘드니까 이렇게 입고 나온 거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 이만 자식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더구나 네. 우리 외가쪽은 또 대구고 또 우리 외가쪽은 또 춘천권이에요. 그래요? 무청포 쪽에 있고 또 한쪽은 구미 쪽에 있고 이런 부분이 다 나눠져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한 가지 얘기한 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계에 누구 알겠나? 누구 알면 뭐 어쩔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정치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 쪽으로 빠지면은 없는 돈도 나가게 돼 있는 거고요. 정치 쪽으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일론 머스크가 빠진 거예요. 아하.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못했던 게 뭐냐면은 이 DOGE라고 해가지고 정부 효율 있잖아요. 도지. 예, 네. 정부 효율 도지에서 아무리 공무원들 자른다고 해도 그 고객들이 다 테슬라의 고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을 인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이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알았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일론 머스크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기술력만 있으면은 괜찮다. 기술력만 있으면 그 부분은 커버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론 머스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어떠한 것도 제공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요켓, 그 우주선 스페이스X 보셨죠? 네. 발사됐다가 오히려 제자리에 오는 그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지금 뭐냐?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저번 주에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와, 보여줬죠. 하루 동안 10% 가까이. 그렇죠. 하루 동안 10% 정도 상승했고, 네. 사실 트럼프 임기 기간 내에는 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를 다시 싸우지 않는 이상, 네. 이 테슬라 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어허.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람 없이 자율주행 운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더 확실하게 안전적으로 할 수 있고 배터리 부분이나 이 기술력 품증이나 더 맞는 게 테슬라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끔 너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럭길이요. 이 자동차가 있으면 트럭이 멈출 수가 있는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영상이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품질 1등이 먹은 게 뭐냐면은 트럭은 아니지만 세미 트럭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제일 안전 규격도로 1등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있다고 하면은 중국의 전기차를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보셔야 하는 거고, 네. 이 부분은 인해서 10% 정도가 상승했잖아요. 와. 테슬라 주가가 네. 10% 정도 상승됐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 관련주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섹터 목록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테슬라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 필수 모멘텀을 보셔야 합니다. 2차 전지도 있고 자율주행 쪽으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네. 자, 일단 NNF의 모델 Y, 즉 이 모델 Y가 어떤 모델 Y입니까? 안 선생님. 안 선생님 안 선생님은 차를 사면은 네. 현대에서 기아차를 사시잖아요. 그럼 아버님도 기아차를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차를 사면은 어떤 차를 사실 겁니까? 차를 사면은 뭐 K5 이런 거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K8가 그나마 좀 인기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분들은 지금 차 어떤 거 타고 다니시나? 대학생분들 차 많이 타나요?
아, 요즘 많이 탄대요. 그래요. 네. 예전이랑 또 다르네요. 아, 우리 때는 저는 그 티코 파란색깔 타고 다녔는데. 티코? 아, 티코 2008년도 9년도에 티코 그때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허. 이게 초록색 간판 그리고 산타페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주 산타페 옛날 그 바퀴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그걸로 예전에 예전에 그걸로 해가지고 막 데이트도 많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일단 네. 뭐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반떼 하는 거예요. 아반떼. 아, 아반떼. 응. 그때 저도 아반떼 사고 싶었는데 네. 우리 큰아버지가 이상한 종목 추천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반떼 못 샀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테슬라에서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인기 있고 재구매할 수 있는 게 모델 Y예요. 제일 인기 많은 모델.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현대차에서 아반떼를 먼저 사는 것처럼 테슬라 쪽에서도 먼저 사는 게 모델 Y 하는 거죠. 이 아반떼가 원래 그 인기 품목인가요? 네, 그렇죠. 저는 그 뭐 소나타 이런 게 인기 많은 줄로 알고. 아유, 소나타는 좀 비싸다.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소나타는 되게 비싼 편이에요. 네. 소나타는 되게 비싼 편이어가지고 이 소나타나 뭐 그랜저, 소나타에서 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버티면 아마 그랜저일 거예요. 어허, 그래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델 Y도 좀 가격이 비싼 편이기도 한데 아반떼보다는 그래도 비싸지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Y가 테슬라의 전체적인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 Y에 필요한 게 자율주행,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네. 하이니케 양극재고요. 오늘 제가 이 PPT를 정리하기 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왔던 부분이 있던 게 뭐였냐면은 네. SK온이 아마존하고 4조 원 이상 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SK온이 아마존이랑? 네. 어떤 왜냐면 계약을 아마존도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다시 한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의 전기차 부분의 사업 요소도 이 하이니케 양극재면은 NNF입니다. 즉 NNF는 모델 Y 쪽 테슬라의 하이니케 양극재 원통형 배터리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NF는 SK온에도 하이니케 양극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에코프로비엠보다 하이니케이 에코프로비엠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술력이 좋으니까 더 많이 계약을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LNF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NF는 유심히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LNF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수요일에 13% 가까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 이어질까요? 네, 계속 상승 추세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NNF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네. 예전에 23년도에 2차 전지가 열풍이 있었을 때 네. 그 전에 22년도, 21년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도별로 21년도, 22년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22만 원대였어요. 여러분들 22만 원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에 따른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높은 환율 그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트럼프의 보조금 여파 이 부분으로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빠졌던 만큼 다시 순환이 됐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거죠. 모델 Y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에너지密도가 높아져야겠죠. 네. 자율주행 없이 아니 에너지 밀동 없이 어떻게 자율주행을 높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건전지 집어넣을 때 중국산 건전지 집어넣습니까? 쉐이티의 건전지 집어넣겠어요? 아니면은 뭐 에너자이저 집어넣겠어요? 에너자이저요. 에너자이저 집어넣죠. 그래야 에너지 밀도가 더 높으니까 배터리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자율주행에 또 필요한 게 뭐냐? 자율주행을 쓰려면은 또 에너지 규격이 높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통형 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NNF는 중심으로 올라갈 거고요. 오늘 좀 3%, 4% 정도 올라가다가 좀 이탈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외교 부분으로 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TCCT, TCCT하고 LG 엔솔. 자, 여러분들 이 TCCT하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 LG 엔솔 같은 경우가 관세의 최고 수혜주입니다. 2차 전지 안쪽은요. 왜냐면 이 관세 완화가 상호 관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하면은 LG 엔솔은 미국의 공장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있고 이 LG 엔솔 같은 경우가 관세 부분에서 면제함에 따라서 LG 엔솔은 거기서 테슬라 쪽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모멘텀에 맞는 게 뭐냐? TCCT죠. 왜? NNF는 미국에서 법인 합작으로 거기서 하이니케 양극재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요. TCCT 같은 경우도 94년도에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이 배터리한 부분이라든지 배터리한 부분이라든지 관세가 없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SOSM
그다음에 피언티어를 관련주 체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네, 자 SOA SLM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오늘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상승하다가 저기 무청포 해수장처럼 또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갯바에서. 그래도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SOS 랩이 네. 오늘 장중 6%까지 상승했어요. 많이 올랐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SOS 랩 같은 경우는 네. 향후 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5월달에 일론 머스크가 복귀하죠. 아. 복귀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예전에 이 통신망을 통해서도 설명해 드렸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네. 자율주행 규제 부분에서 6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6월달에 발표를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제가 영상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차량 인도량을 어떻게 로보택시로 하는지. 그 핸들 없는 차량. 네, 핸드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5월달, 6월달에는 못해도 자율주행 SOS앱하고 그다음에 퓨언티어. 이 자율주행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네네네.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자율주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SOS앱하고 퓨언티어 이 두 종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는 잠시 후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 주가가 거의 하루 동안 10%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증시에서 또 관련된 2차 전지주와 자율주행 관련주를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테슬라 이제 호재라고 할 것 같으면 5월부터는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의 일을 조금 줄이고 경영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2차 전지주들도 테슬라가 반등을 해주니까 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테슬라와 큰 연관이 있는 게 바로 LNF가 되겠죠. 특히나 지금 최근에 SK온이 아마존과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LNF가 SK온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쳐서 LNF 지금 가장 유망하게 보실 만한 2차 전지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2차 전지주 그동안 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2차 전지 업황 자체보다도 그동안 관세 이슈라든지 혹은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 환율, 높은 환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제히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주들 그동안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는데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LNF와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주들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중에 대장주 바로 LG에너지 솔루션과 TCC 스틸이 되겠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만약에 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고 관세가 만약에 철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LG엔솔이다. 그리고 LG엔솔과 또 긴밀하게 협력 관계가 있는 TCC 스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꼭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가 6월부터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이라고 부르죠.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출시 일정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경영에 집중을 하면 또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만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SOS랩과 퓨런티어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말씀드렸으니 지금부터 꼭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그리고 뭐 반도체 이야기 뭐 잠시 후에 시간 남으면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문가님이 준비한 부분 LS 그룹주를 좀 가져오셨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실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또 제목 잘못 썼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목을 뭐라고 쓰려고 하셨죠? 이거는 그냥 S.AI 일론 머스크 AI 관련주도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또 네. AI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AI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이 NS 네트워크, NS 에코에너지, 그다음 NS 마린 솔루션도 관련 종목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련이 있죠? 자, 어떤 관련 해저 케이블, 해적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과거 이 케이블 쪽으로 참여 이력이 있던 종목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SAI 관련주, NS 네트워크, 그다음 NS 에코에너지, 그다음 NS 마린 솔루션 이 종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 케이블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 사실 SAI 관련주도 상승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몇 번 갭상승은 나와주겠지만은 못해도 5월달에 일론 머스크가 복귀하니까 그때
높은 가격에 봐도 상관없습니다. 오. 지금은 어느 정도 관세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5월 달쯤에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어느 정도 5월 달에는 봐야 할 종목이 이 종목들이구나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4월 거의 끝나가죠. 이번 주가 끝나가면서 5월로 이제 또 바뀌는데 달력이 벌써 넘어갑니다. 5월이라니 어쨌든 벌써 5월이네요. 5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종목들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 그리고 그 관련주인 LS 그룹주 한번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가 꾸준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호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을 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쪽으로 전체적인 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매번 말씀드렸던 대로 뭐였죠? 대만이에요. 네. 대만이 반도체 부분이 좀 규제 완화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만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을 완화 못 시키면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크윙 미래 반도체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뭐 보셔도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아직 좀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하고 약간 좀 소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향후 어떤 사이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 걱정이긴 하지만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련된 관세에 대해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가장 큰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반도체 관련된 관세하면 일단은 우리가 대만에 대한 관세부터 좀 완화가 돼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따른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은 저희가 정말 한 2주 전부터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정말? 네. 관련주들. 자, 대만 관세 완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래반도체, 테크윙 이 종목도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미래반도체 지금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이미 올랐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2주 동안 미리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근데 2주 동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미래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테크윈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방송 통해서 보여드렸죠. 오늘 좀 미래반도체가 눌리고는 있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래반도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눌리면은 그때 보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대만 부분은 풀릴 것이다. 풀릴 것이니까 지금 당장 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방송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5번, 6번 보다가 안 들어갔다가 올라가니까 이제야 들어가는 사람들. 통신망에. 통신망 그것도 그렇지만은 네. 이제야 미래반도체 들어가는 사람.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면서 제일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 짓는 거예요? 아니 죄가 아니고 제일 재지지 말고. 에?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요. 제? 밀당하지 말고요. 밀당하지 말라. 밀당하지 말고요. 네. 아시겠죠? 재지 말고 재고 재지 말라고 따지지. 얘기한 건데 재고 죄하고 따지지 말라. 얘기하면 그래요. 재지 마십시오. 재지 말라. 왜냐면 제일 간 중요한 보지 게 말라. 밀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올 거면 들어가든지 다 상승하고 나서 이제 또 상승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재지 마십시오. 재지 말라. 재지 마라.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구나. 그래요. 자, 트럼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래반도체, 테크윙을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래반도체 이미 너무 좀 상승이 많이 나와졌기 때문에 지금 올랐네라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다시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가님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더 해줄 말씀 없으실까요? 해줄 말씀 없어요. 더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네, 좋은 거는 또 추가적인 부분 통신만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자동차 품목 쪽에서 어떤 분야를 일부 완화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하고 배터리 부분은 같이 움직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네.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만약에 나는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현대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나는 3, 4일 일주일 동안만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공업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나방새다. 나는 나방새다. 불나방이다. 나는 분화방이다. 나방새가 아니고 분화방이군요. 죄송합니다. 아진산업이나 쿠롱테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분화방인 분들은 아진산업이나 쿠롱테크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맞는 적정 유형에 맞는 사람들이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음 편하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차, 네. 현대차. 그리고 절반은 못 기다리겠고 절반은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공업이고 나는 분화방이다. 정말 강심장이다. 강심장이다 하면 아진산업이랑 쿠럼테크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네. 현대차입니다. 저는 가장 재미없는. 왜냐면은 이 뭔가 또 안전하게 가야 하잖아요. 그래요. 안전하게 가야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 이렇게 막 빠른 속결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편안한 매매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누가 보면은 전문가님 막 엄청 단타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타짜에 나오는 단타만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난 단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타 해봤자 뭐합니까? 거꾸로 매달리는데. 아이고. 윗골이 다리고 이탈이 되는데. 물론 단타를 제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한테도 야, 이 올라가는 정치테마주 10개, 2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종목 골라봐라. 나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딱 골랐는데 다음날 갑자기 20%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정치테마나 단타 종목 뭐하러 합니까? 지금도 나는 솔직히 상지검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익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지금 안전한 종목이 그런 종목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상적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이 조금씩 하는 안전한 지식은 현대차가 낫다는 거죠. 뭐 기아차도 좋긴 합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 어떤 공장이 더 많습니까? 현대차 공장이 더 많다. 현대차가 많죠. 네. 차는 기아차가 좋더라도 이 주가는 현대차가 좋은 겁니다. 자, 저희가 일단 다 결은 비슷합니다.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긴 하지만 그 크기가 몸집이 좀 다르죠.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는 뭐니 해도 현대차가 되겠고 그리고 조금 크기가 작은 종목 현대차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공업 같은 종목 보시면 좋겠고 나는 정말 손이 빠르고 자신 있다, 단타도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맞는 아진산업과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현대차를 가장 유망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 절정에 달했다가 이제는 또 관세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충분히 지금부터 담아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에 이어서 우리 자동차 관련주들도 한번 봤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좀 이목이 집중돼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섹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네. 뭐 이게 뭐 암호화폐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몇 개입니까? 세종시, 일자리, 새만금, 전선주, 변압기, 탄소포집, 17개. AI, 창투사, 지력화폐, STO, 플라스틱, 풍력, 스마트팜, 방산, 에너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수소. 네. 이제 앞으로도 얼마나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네. 이 주말 동안 제가 이 TV 토론회 같은 걸 봤습니다. 이 종목들 올라갈 수밖에 없겠더만. 왜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뜯기만 바쁘고 이분은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정책주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뭔가 최종 후보가 5월 3일이나 이번 주 토요일날 나오죠,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이 종목들이 그냥 뭐 두더지 게임 마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 심리적인 파악 한번 해볼까요? 네. 개용건설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볼까?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보자. 그러다가 또 올라갈 때 샀다가 또 윗골이 달려가지고 빠지고 포바이퍼 빠지고 포바이퍼 갑자기 올라가고 있네? 좋아. 포바이퍼 사야지. 그 샀다가 20분 만에 또 빠져가지고 윗골이 당하고 있고. 왜 내가 사면은 빠질까요? 왜 내가 사면 빠져? 본인이 내가 사면은 빠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간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에너지 고수 또 얘기했으니까 바이오 스마트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사야겠네. 또 샀다가 빠지고 있고. 뭐 올라가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투자는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안 사면 돼요. 사지 말라. 사지 마세요. 뭐 수익이 나오세요. 제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몇 달 동안 미리 말씀드리고 미리 교육을 다 통신문 통해서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도 제가 왜 정치 테마주 안 하는데요?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학생도 할 수 있고 대학생도 할 수가 있고 우리 할머니도 할 수가 있고 네.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뭐 운이 좋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갈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기술주 쪽이나 이 종목들이 저는 빨리 대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대선이 끝나야 이 수급들이 좀 기술주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기술주 쪽으로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떨어지는 하방을 조금이라도 수비라도 더 맞춰져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근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입니다. 반도체 부분을 얘기했어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 맞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네.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거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레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말입니다. 네. 이 기업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건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수를 견인시키고 지수를 방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안타까운 거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 아. 그 부분이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뭐 하긴 우리가 더 많이 바라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은 이 부분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분이 그 정도도 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독수 권한대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오더라도 단일화로 가느냐 단일화로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하면 단일화를 할 것이다. 네. 근데 한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떡주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냐고. 그런 부분이 또 생각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단독으로 나간다. 네. 단독으로 나가면은 한덕수 대행의 권한대행의 관련주도에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은 맞는 거지만 사법 리스크가 또 걸려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 사법 리스크는 그러니까 즉 뭐냐? 이 모든 재판 부분은 대선 전 6월 3일 전까지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네. 하면은 완전히 이거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지건설 빠졌으니까 상지건설 들어가십시오. 개용건설 개용건설 올라갈 거니까 빨리 들어가십시오. 지지율 1등이니까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지지율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현금을 아껴두고 그냥 6월 때까지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정치 테마주밖에 없는데 우리가 매번 수익을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아껴두고 저는 6월 달에 그냥 기술주 쪽으로 갈 겁니다. 저랑 이 예대하는 전문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해왔으니까요. 네.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테마주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상 정치 테마주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솔직히 올라갈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네네. 안선수님.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는 생필품을 통해서 관세는 면제해 줄 거예요. 생필품은 관세를 면제할 네. 것이다. 왜냐면은 네. 안선수님 네. 미국 한번 가보셨죠? 미국 가봤습니다. 미국 가보셨습니까? 네. 나는 미국이었나요? 못 가봤어요. 오늘은 가보시지 않을까요? 근데 네. 우리 와이프가 미국을 안 간대요. 왜요? 미국 안 가고요. 네. 하와이 가고 싶대요. 하와이. 아주 좀 남편은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예? 이 하와이 남편은 힘들어 좋지. 죽겠는데 말이야. 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우리 네. 피디님 가보셨습니까? 우리 PD님은 못 가보셨다고 하네요. 우리 피디님은 상주만 가셨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이제 중요한 게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들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필품은 또 비싼 건 비싸고 또 싼 건 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미국의 자동 장난감, 응. 장난감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우씨, 야 자동차 그 홈플러스에서 사는 자동 장난감이 더 좋아. 왜? 야 미국도 자동차 장난감이 되게 싸. 근데 박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져 있더라고. 비싼 건 똑같은 제품이야 하더라도 네.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싸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을 해오죠. 그리고 이 도매인들은 생필품이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싸니까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팔고 마진은 남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원도 문제지만 인건비나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생필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관련주는 또 뭐가 있다? 장난감 관련주? 뭐가 있다? 뭐가 있죠? 손오공. 손오공. 자, 손오공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손오공 아십니까?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K캅스 하는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로봇, 경찰. 로봇이랑 막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차차. 경찰차. 경차차 되게 좋아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만들었던 데가 손오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손오공. 네. 자, 지금 좀 얼마죠? 어머, 이거 돈 좀 주네요. 650원이요. 여러분들 2분 동안 설명해드렸던 부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돈 좀 주네요. 동전주의기 어쨌든 때문에. 이형 관련주도 올라간다. 이 부분만 좀 장난감. 체크하시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무조건 고립시켜주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네. 생필품도 관세 면제를 협상하려고 간 거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다? 자원이지. 자원이지. 자원 때문에 또 중국한테 히토르 금지 제재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원 비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토르 지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 가격이 상승되고 있어요.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지만 하지만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는 망간, 리튬, 니켈, 코발트입니다. 그러면 이 양극재 주요 원소들이 행정 명령에 따라서 비축을 시킨다고 하면은 광물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 이 광물 가격이 올라가는 동시에 양극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N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까지요. 그러면 자원이 올라가면 이 양극재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2차 전지 투심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입니다. 저번 주에 네. 이 2차 전지 종목들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거 계속 설명해드렸죠. 네. 오늘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눌려봤자 물려도 2차 전지라고 했잖아요. 저번 주에. 물려도 2차 전지예요. 물려도 2차 전지에도 물려도 올라가고 있다. 당이날 아까 얘기했던 거 당이날 나방 말고요. 불나방. 불나방. 불나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나는 갖고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갖고 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있다. 아. 미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 배터리는요. 내가 이 방송에서 매번 2차 전지 얘기하니까 저 사람 배터리 아저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터리 아닙니다. TCC 하나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2차 전지 얘기하다 보니까 별명이 원통형 아저씨가 바뀌어버렸어요. 원통 아저씨. 근데 중요한 건 이 원통형 아저씨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시나리오상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하는 게 관세만 어느 정도 면제가 완화가 조금씩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좀 아쉬웠던 건 트럼프의 불필요한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미국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움 없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는 정말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닥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2차 전지주들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관세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을 계속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미국 측에서는 그런
그러면 우리도 광물을 좀 미리미리 비축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광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자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리튬 가격이나 너무 빠졌던 게 사실은 양극재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의 너무 큰 악재였는데 이 부분도 드디어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벌써 50분 지나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